안녕하세요. 저만의 인생을 찾아가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머릿속 정리도 하고 남들에게 말 못했던 가슴속 응어리도 끄집어 내볼까 하여 찾아왔네요. 남편과 저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결혼했어요. 제 나이 26살로 지금 생각하면 한참 어린 나이였지요. 저희가 처음 만난 건 중학생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 말로는 그때부터 혼자 저를 짝사랑했다고 하대요. 그런데 그때 저는 그런 건 전혀 몰랐어요. 남편이 자긴 안 쓴다며 저에게 인형이라던가 좋은 볼펜이라던가 싫다고 해도 쥐어주던 기억이 남아있긴 한데 그게 남편은 나름대로 저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행동이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요. 이후로 남편은 남고로 저는 여고로 진학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로도 종종 저를 만나자고 불러내거나 뜬금없이 편지를 보내온다던가 하면서 서로 간의 연락은 끊어지지 않았네요. 그러다 20살의 봄, 대학생이 된 남편이 저에게 여자친구가 되어달라며 정식으로 데이트 신청을 해왔습니다.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작은 사무실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상황이었지요. 남편과 저 두 사람의 연애만 놓고 보자면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했어요. 하지만 사귄 지 2년쯤 되던 때 시댁에서 저희 두 사람의 만남을 알게 되셨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불러놓고 제가 문제가 아니라 제 배경이 문제라며 타박을 하셨는데 문제는 어머님의 마음을 제가 이해할 수 있었고 뭐라고 반박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친정아버지는 여자의 눈이 멀어 오래전 집을 나가셨어요. 친정어머니는 마음의 병으로 술없이는 못 사시는 분이셨고요. 그리고 남편과 저는 학창시절을 같이 보냈다 보니 어머님은 이런 제 가정사를 다 알고 계셨네요. 자존심도 상했고 동시에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너무 답답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며 남편과 만나야 하나 싶기도 하대요. 남편이 저에게 분에 넘치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일부러 남편 입대가 며칠 남지 않았던 시점에 이야기했어요. 군대에 가서 저 같은 건 싹 다 잊고 오라고요. 하지만 이게 웬걸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어머님 아버님 떨어보라며 저랑 헤어질 바엔 차라리 이 세상을 하직하겠다고 편지를 써놓고 한강다리에 갔거든요. 어머님 아버님이 제가 사는 곳에 찾아와서는 빨리 같이 가달라 하시는데 두 분 다 얼굴이 정말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게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머님 아버님도 저희한테 만나라 어째라 그런 소리를 일절 안 하시대요. 그리고 저희는 이후로 아무 문제 없이 꼬박 6년의 연애를 하고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머님 아버님 귀에도 금세 들어갔더라고요.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정말로 결혼할 거냐고 물으셨어요. 그리고는 당신은 솔직히 저희가 이렇게 오래 만날 줄 몰랐고 저를 며느리로 드릴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 어쩌겠냐면서 대신 당신도 조건이 하나 있다 하시대요. 그리고는 당시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를 관두고 어머님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공장에서 일을 하라셨지요. 당신 집안 사람이 되는 거니 당연한 거 아니냐 하시는데 솔직히 당황스럽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저에게는 회사를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제가 다니던 회사는 직원 수는 10명 남짓으로 규모는 무척 작았지만 사장님이 참으로 좋은 분이셨어요. 당신 나름의 목표와 비전이 있어서 직원들 한 명 한 명 먹고 사는 일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지요. 특히 근속 10년차 직원에게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대학에 간다는 건 저에겐 간절한 꿈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안에 남편이 보인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제가 자기와 결혼만 하면 그깟 대학 자기가 보내줄 수 있는 거라며 남편 말로는 고민거리도 못 된다는 거예요.
일단 식부터 올리고 같이 살면서 자리만 잡으면 대학이야 언제든지 제가 원할 때 갈 수 있다면서요. 그리고 저는 어리석게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오랫동안 저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준 남편이 하는 말이었으니 꼭 지켜줄 거라 생각했지요. 그래서 회사에도 사정을 이야기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운영하셨던 공장은 직원 수 5으로 국수와 떡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규모가 크지도 않았고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아서 공장 분위기가 무척 어수선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게다가 저로서는 공장 일이 익숙치가 않아서 하루하루가 고되더군요. 하루 종일 뜨거운 김과 씨름을 하니 집에 가면 얼굴은 벌겋고 온몸은 땀으로 젖어있기가 일쑤였지요. 힘든 나날이었지만 그래도 불평불만 없이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제 부족한 조건들 전부 다 몸으로 때운다는 심정으로 이를 악물고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공장 일에 매달리다 보니 언젠가부터 대학 생각은 안 나더라고요. 생각할 틈이 없었다고 해야 할지 대신 공장에 욕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공장 주인이 되고 싶다 그런 것보다 책임의식이랄까요? 규모도 키우고 싶고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싶고 어떻게 하면 더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까 저도 모르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이런 제 태도가 어머님 아버님 눈에는 꽤나 기특해 보였던 모양이에요. 공장에서 일한 지 8년쯤 되던 해에 아버님이 저와 남편을 불러놓고는 그간 고생이 많았다며 당신들이 은퇴하게 되면 공장은 저에게 물려주실 거랍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제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공장을 갖게 되었다는 기쁨보다는 어머님 아버님께 드디어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워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전에는 단순히 재고 관리나 상품 생산에만 집중했다면 어머님의 말씀 이후로는 마케팅이라던가 품질 보완 같은 좀 더 사업적인 측면을 다듬어 나갔지요. 그리고 그런 저희 노력으로 공장은 새로운 설비를 4대나 들여오고 직원 수도 13명으로 늘어났을 만큼 규모가 커졌어요. 거래처가 늘어난 건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직원들 모두 저를 사장으로 알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더니 아니 처음부터 제가 굴러온 돌이었던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에게는 위로 4살 많은 신우가 있는데 신우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신우는 미국인 남편과 미국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2년에 한 번 정도 한국에 와서 며칠 있다 가는 게 전부라 사실 몇 번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어요. 남편 말로는 신우라는 사람 자체가 원래 자기밖에 몰라서 가족들이 어떻게 하고 살고 그러는지 관심도 없대요. 하지만 남편이 뭐라고 말하건 간에 저랑은 접점 자체가 없었으니까 싫고 좋고도 따로 없었지요. 그런데 그런 신우가 미국인 남편과 헤어지기로 했다면서 짐을 싸들고 한국에 온 겁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다른 곳엔 연고가 없으니 어머님 아버님 댁으로 들어가 살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어머님 아버님도 덜 적적하시고 좋으시겠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신우가 걸핏하면 공장에 나타나 이것저것 참견을 하고 다니대요. 하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뭘 좀 알고 하는 소린지 그냥 떠들어대는 건지. 신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은 뒤 어머님 아버님은 신우가 며칠 만에 아주 전문가가 다 되었다며 이참에 공장을 신우에게 맡겨야겠다는 거예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10년 넘게 제가 도맡아 해왔고 저에게 주신다고 하셔놓고는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다른 말을 하시다니 믿을 수가 없었지요. 제가 어머님께 진심이시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하시는 말씀이 신우는 당신에게 하나뿐인 딸이랍니다. 그런 신우가 공장을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거절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더러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참에 신우를 잘 도와주래요. 슬프게도
어머님 말씀을 반박할 수가 없더군요. 공장은 여전히 어머님 아버님의 재산이었고 그분들이 자기들 재산을 누굴 주건 간에 저에게는 그걸 따져물을 권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어머님께 공장을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제 공장이 될 거라는 이유로 이리저리 미지급하신 월급 전액과 퇴직금을 정산해달라 했어요. 대략 2억이 넘는 큰 액수였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님께서 저더러 제정신이냐? 2억이 네 집 개 이름이냐고 절대 못 준다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5천만 원 줄 테니 그 돈으로 늦었지만 대학교나 가랍니다. 저더러 대학교에 가고 싶어서 환장해 있지 않았었냐고 이제라도 가라대요. 제 꽃 같은 30대를 전부 공장에 갈아 넣었는데 막말로 저를 어르고 달래셔도 부족한 판국에 5천 먹고 떨어지란 소리로밖에 안 들리대요. 그래서 법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2주를 기다렸는데도 가타부타 이런 방구 말씀이 없으셨기에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에선 예전에 일하던 회사 사장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회사를 나온 후에도 안부는 주고받으며 살았는데 막상 이런 문제가 닥치니까 도움을 구할 곳이 그분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전후 사정을 설명하니 아는 노무사분을 소개해 주셨지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어머님 아버님이 하루가 멀다 하고 죽는 소리를 하시대요.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과도 많이 다퉜어요. 남편은 저를 이해하면서도 어머님 아버님 일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눈에 보였달까요. 하지만 결국 저는 2억 2,500이라는 돈을 받아냈습니다. 남편 말로는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신 거라면서.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저더러 지독하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고요. 그런데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대요. 대학 보내준다는 말에 홀라당 넘어간 저도 잘못이었지만 생각해보면 그럴 능력도 안 되면서 공장 일이 얼마나 힘들고 열악한지 알았으면서 그런데도 나한테 회사를 관두고 결혼하자고 한 남편이 제일 나쁜 X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래 나는 지독한 X라고 이참에 한몫 단단히 땡겨야겠다고 하면서 이혼하자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하고도 한번 싸워봤는데 너하고는 못 싸우겠냐고요. 그렇게 저는 불과 몇 달 만에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과 전부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만 했지요. 저는 남편과의 이혼 과정에서 받은 아파트를 세를 놓았어요. 그리고는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다 끌어모아서 대출까지 받아서 어머님 아버님 공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제 공장을 차렸습니다. 처음부터 이 생각으로 관두겠다고 하고 나온 거였어요. 계획도 없이 움직일 순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공장을 차렸다는 소문이 돌자 원래 어머님 아버님 공장에서 일하던 대부분의 직원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었지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제가 만들어 놓은 거래처들도 일일이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했어요. 다행히 대부분의 거래처들 역시 저를 보고 거래를 했던 것이기에 일은 쉽게 풀려갔답니다.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공장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으니 그들 중 누구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더군요. 그래서인지 고작 한다는 일이라곤 제 공장에 쫓아와 상도도 모르는 X, 산업 스파이 같은 X이라고 욕을 해댈 뿐이었어요. 물론 이런 욕을 듣고 제가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었기에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등으로 계속해서 대응해줬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나서서는 그동안 정도 없냐면서 저더러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아주 자기 집안을 망하게 해야 직성이 풀리겠냐면서. 그래서 제가 그걸로 되겠냐고 했습니다. 니네 부모는 나를 무슨 머슴 부리듯 단물만 다 빼먹었는데 그깟 집안 하나 망하게 하는 걸로 내 화가 풀릴 것 같냐 했지요. 그리고는 들려오는 소문이 어머님 공장이 위기라 하대요. 제 퇴직금이 다 뭐다 해서 대출받았지. 거래처 70% 이상이 떨어져 나갔지. 아마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 오죽하면 신우가 저를 찾아와서는 한 번만 살려달라 소리를 했을까요? 기껏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제가 그렇게 공장에 애착이 있는 줄 몰랐다고, 자기는 이제 공장 일에 관심 없다면서 저더러 돌아와서 다시 맡아달라대요. 어머님 아버님 사시던 아파트까지 담보 잡아서 대출받았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앞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대던데, 그 눈물 저도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여러 번 흘렸었지요. 그래서인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머님의 공장은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말해주기로는 어머님 아버님은 사시던 아파트도 팔았다대요. 그리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좀 더 떨어진 동네에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가셨다는 모양이에요. 신우랑 남편이 이제 부모를 먹여 살리려나요? 알빵가요. 아직 작은 빌라로 이사갈 여유가 있었다는 게 화가 날 뿐입니다. 그래도 이제 가슴속 응어리나 분노는 조금씩 내려놓으려고요. 힘들고 고달프긴 했어도 꿈을 꾸던 시절이었고 덕분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시부모님이나 남편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는 여자가 아니라 제 사업을 이끌어가는 당당한 여자니까요.